좀 안 됐긴 합니다. 근데 뭐 최악의 광수라는 거는 사람들의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자기의 자존감이 낮은데 자꾸 자존감이 높다고 뻥치니까 최악의 광수인 겁니다. 광수들이 여태까지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23 광수가 보여준 모습들이 여태까지 많은 광수들 중에서도 자기가 말한 거는 사실 많이들 지켰는데, 광수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많긴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한 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직진하겠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직진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싫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선택 안 하는 그러한 곤조라도 있었는데, 23광수는 울음도 최다로 많고, 결국에는 자기의 자존감이 낮은 행동이 울음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왜 울면서 끝까지 자기의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하는지, 자기 자신을 속이다 보니까 정신이 정말로 창난 증세가 시게 온 겁니다. 이거는 보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놀려 먹는 것도 사람이 반응이 재밌어야 놀려 먹는데, 그러니까 놀려 먹는 것조차 재밌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많이 음침한 기운이 많이 있고, 은근히 23광수가 음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쎄하다고 하죠. 실제로 로쇼가 말하듯이 어떤 지역의 음기가 세면은 사람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쎄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쎄함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이다. 내면의 음기를 밖으로 꺼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광수가 여성적이에요. 23광수가 은근히 행동하는 거나 몸짓을 보면은 굉장히 좀 사뿐사뿐 걸어 다니는데, 사뿐사뿐 걸어 다니는 것조차 23광수는 자기의 본질, 그리고 자기가 한 말들, 뭐 끊임없이 있죠. 자존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눈치를 안 본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상대방이 뭘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우는 행동도, 최근화해서 울었던 행동도 결국에는 영수가 옥순이랑 껄떡대니까 거기서 이제 눈물이 흘러버린 건데, 굉장히 자기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23광수야말로,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광수들은 스펙이 좋거나 아니면 울음이 나오더라도 좀 사유가 있는, 이유가 있는 울음일 경우가 많은데, 23광수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자기가 지는 것, 분해서 억울해서 우는 거기 때문에 나를 봐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선택해서 나랑 애 낳자, 이런 느낌으로 울어버리는데, 로쇼는 이것을 울음의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울음으로 상대방을 가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면은 나 뛰어내릴 거야. 근데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23광수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옥순이 이런 걸 눈치채고서 진짜 좀 황당하다는 듯이 옥순도 울어버리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자기 슬픈 것만 나눠주는 광수가 굉장히 욕심쟁이다. 광수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은 많이 주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굴고 반말하고, 자기가 강해 보이기 위해서, 강하지도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강한 척을 하니까 내면의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깨져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깨져나가는 것이다. 광수의 정체성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범부, 평범한 사람, 하지만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가 자존감이 높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자존감을 낮춰가지고 다 같이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광수가 어디를 가더라도 용서받지는 못한다. 그리고 손수건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많이 우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양복을 입을 때 넣는 예식적,
그리고 장식적인 손수건이 아니라 실제로 실용적인 손수건. 저 땡땡이 무늬 보니까 야물딱지게 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울음러인데 자기가 많이 우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우는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비운의 천재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비운의 천재가 아니라 그냥 둔재예요, 둔재. 이거를 계속해서 23 광수 주변의 가족들이 참 문제라고 보이고, 가족들은 잔소리라고 치면은 친구들, 로션원들 주변 친구들을 비판하는 편인데 23 광수 주변의 친구들이 23 광수에게 올바른 피드백을 주지 못했다. 그 피드백이라는 거는 광수, 너는 평범한 사람이야. 너 가치관 쓰레기야. 이렇게 말해줬었어야 됩니다. 가치관. 무슨 악기를 키느니 그런 거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한국의 일률적인 대한민국 특 빨리 30평 국민평형 아파트 청약 넣어. 이렇게 누군가 광수를 끌어줬더라면 광수가 이렇게 울음을 흘리진 않았을 텐데 그냥 한국 중산층처럼 살면은 얼마나 좋았을 것을, 광수 마음속에는 늘 한국 중산층을 무시하고 나는 한국의 귀족 상류층이야. 근데 보여주는 거 하나 없고 땡땡이 손수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울고 있는 울보인데 어떻게 지금 한국 상류층이 되나요? 한국 중산층도 땡땡이 수건, 손수건 들고 다니면은 진짜 회사에서 한 대 두들겨 맞습니다. 이거는 광수, 로쇼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프랑스 외국계 기업에서 이직하세요. 어디로 이직하느냐? 저기 구로공단 중소기업 가가지고 프레스기 한 3개월만 돌리다 보면은 정신 바짝 들 겁니다. 정신교육 필요하고 울음 계엄령 내릴 수밖에 없겠다. 이거 지금 울음부터 멈춰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사회에서 공용 장소에서, 그러니까 광수는 혼자서 숨어서 우는 게 아니라 카메라 돌아가면서 보란듯이 울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부터 내다 버려야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호가 감수성이 가장 높은 것을 알고서 일부러 영호에게 다가가가지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같이 울어버리죠, 영호도. 계속해서 우는 동료들, 자기의 가치관과 맞는, 자신의 울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감수성을 지녀서 같이 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광수의 현재 모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광수라고 말씀드리겠다. 다른 광수들은 적어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냥 다른 광수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은 했어요. 근데 23 광수는 알고 있으면서 인정은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와 같이 처량한 혹은 자기와 같이 눈물 많은 사람들만 또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23 영호도 이 광수한테 같이 울어주지 말고 로쇼 같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귓방망이 날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땡땡이 손수건 이 자리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이제는 울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줄 23 광수의 친구가 없었다. 친구들 직무유기로 로쇼가 떼찌떼찌 해드리겠습니다.